한전으로부터 속초 고성 산불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재민들은 실제 손해액보다 부족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백색 국가 배제 조치 직전에 일본 지식인들의 성명 발표를 주도하고 한일 화해에 앞장서온 일본 도쿄대 명예교수가 만해 평화대상을 받았습니다.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설 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하는 안건이 제27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강릉 동부시장의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이 보류됐습니다. 상인들은 강릉시가 불확실한 재개발을 이유로 보류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동해안 산불이 발생한 지 4개월이 넘은 가운데 한전으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한 피해 조사 결과가 이재민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이재민들은 조사 결과가 실제 손해액보다 턱없이 부족하다며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보상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성군 인흥 삼리에 사는 이정숙 씨. 이 씨는 지은 지 8년 된 주택이 산불로 전소돼 조립식 주택에서 이재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전의 피해 조사 결과를 받아보고는 주택을 신축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됐습니다. 45제곱미터 면적인 피해 주택과 가재 도구 손해액이 5,400만 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거 가지고는 뭐 택도 없죠. 어떻게 해 지금 계획을 못 세워 지금. 지금은 뭐 집 진다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인근에 사는 다른 이재민도 조사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가재 도구 내역을 입증하기 어려워 손해 규모가 작다며 불만입니다. 가재 도구가 2,800이잖아요. 내가 근래에 불나기 전 11월 16일부터 산 물건이 2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없어요. 불이 나면 흔적이 안 남는 물건 있잖아요. 한전이 주관한 속초 고성 산불 피해 조사는 지난 6월부터 2개월 동안 진행됐습니다. 피해 조사를 신청한 이재민 90%에게 피해 조사 결과가 전달됐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재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전 측은 공신력 있는 단체를 통해 조사를 벌였으며 피해 보상률 협상에서 보상금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소상공인에 대한 손해 조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 산림 피해자들도 조사 방식에 반발하고 있어 피해 보상 협의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배제하기 직전에 일본 지식인들이 성명을 내고 아베 정부를 비판했었습니다. 이 성명을 주도한 와다 하루키 교수가 한일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온 공로를 인정받아 만해 평화대상을 받았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만해 한용운 선생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해 열린 만해 대상 시상식. 한일 관계가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와다 하루키 일본 도쿄대 명예교수가 만해 대상 평화부문 수상자로 섰습니다. 일본 진보 지식인인 와다 교수는 한일 합병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식민 지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와다 교수는 지난달 한국이 적인가라는 성명을 통해 아베 총리에게 한국을 향한 적대 행위를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성명에는 일본 학자 78명과 온라인을 통해 8천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해 우리에겐 광복절, 일본에겐 패망일인 15일에 일본 정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安倍政権が韓国をもう相手にせず、文在寅大統領も相手にせずというような態度に向かっ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大きな疑惑を持ちましたから、私たちはどうしてもそれは政策をやめてほしいというふうに願って声明も出しました。 와다 교수는 일본 국민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는 것이 일본에게도 도움된다는 메시지를 통해 아베 총리의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3.1 독립선언도 일본 국민을 향해 올바른 길을 가라며 보낸 조선 민족의 목소리였다며 그날 한용운 선생의 마음처럼
끝까지 같은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이 강릉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됐습니다. 강릉시의회에 따르면 이재현 의원이 발의한 안인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이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제277회 임시회에 상정됐습니다. 요구안이 통과되면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안인화력발전소 인허가의 적법성과 해상공사 불법 행위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전국 대학축구의 최강팀을 가리는 제55회 전국 추계 대학축구연맹전이 오늘부터 오는 27일까지 태백에서 열립니다. 78개 팀 3,000명의 선수와 임원들이 참가해 태백 종합경기장과 7개 보조구장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KBS N배와 태백배 2개 리그로 진행됩니다. 16일 동안 152경기가 펼쳐지는 추계 대학축구연맹전의 KBS N배 결승전은 오는 26일 열리고 태백배 결승전은 오는 27일 태백 종합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지은 지 오래된 강릉 동부시장의 시설을 보수하려던 사업이 잠정 보류됐습니다. 상인들은 불확실한 재개발 사업을 이유로 예산까지 확보한 공사를 보류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장실에는 곳곳에 사용금지가 붙어 있고 남녀 화장실 위쪽은 그대로 뚫려 있습니다. 소방시설은 낡아 작동도 안 되고 방송시설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동부시장의 시설은 오래돼 낡고 내부에는 냉방도 잘 되지 않아 오가는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지난 1977년 주상복합으로 준공됐지만 시설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왔습니다. 상인회가 지난해 강릉시에 시설 개보수 지원을 요청해 올해 2억 원을 확보했지만 지난달 사업이 보류됐습니다. 재개발 사업과 맞물려서 현재는 이 모든 사업들이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을 보면서 향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설 현대화 사업도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동부시장 상인회는 재건축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미 예산을 확보한 사업의 보류는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원래 동부시장은 늘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배신감이지만 다 그냥 얘기하긴 좋더라고요. 해주려고 그랬는데 재건축 때문에 안 된대요. 속은 너무 상하지만 지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시민들의 안전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보수 공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인회와 시민들이 필요한 소방시설이나 화장실, 그다음에 누수 문제는 먼저 집행하고 그리고 나서 재건축 문제는 그 이후에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풀어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릉시는 현재 동부시장 상가 소유주들이 추진하는 건물 안전 진단 결과를 보고 상가 개보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건강식품을 유통시킨 5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전국적인 다단계 조직을 구성해 영세 상인과 노인들로부터 억대의 투자금을 챙겼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50살 A씨는 전국에 16개 홍보관을 차리고 다이어트 식품과 화장품, 각종 농산물을 대량 유통해왔습니다. 44만 원 상당의 세트 상품을 구입하면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시켜주고 구입 금액과 소개한 조합원 인원수에 따라 최대 5억 2천만 원까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해 조합원을 모집한 겁니다. 이렇게 모집된 조합원과 투자자들을 속여 모두 6억 4천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다이어트 식품 등 판매 물품은 신고도 하지 않은 채 8억 4천만 원어치를 팔았고 주로 요양원 같은 노인시설 노인들에게 상품을 팔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게 무슨 생명보다 더 좋다는 약효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멘트를. 그러면 그 행동이 알았고 미친 듯이 살아요. 사업 시작 3년째가 되던 지난해 말 A씨는 돌연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곳에 있던 A씨의 농업회사법인과 협동조합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업체가 해야 할 의무사항도 이행하지 않자 행정당국은 올 초 유통판매업 등록을 말소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연락도 안 되고 우리한테 그래가지고 우리가 거기를 방문해서
내부 조사도 하고 이러는데 법원은 미신고 건강기능식품을 유통시키고 투자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를 모두 인정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결과에 불복해 검찰과 A씨 측 모두 항소한 가운데 한우와 더덕, 버섯, 계란 등을 납품했다 대금을 받지 못해 폐업한 지역 소상인도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강릉시는 올해 당초 예산보다 3,100억 원을 늘린 2차 추경 예산 1조 2,555억 원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사업별로는 옥계 산불 피해 복구 312억 원, 일자리 창출 122억 원, 주문진 전통시장 주차타워 신축 60억 원, 미세먼지 저감 사업 40억 원 등이 편성됐습니다. 2차 추경 예산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27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강원대 도계 캠퍼스의 강의동으로 활용될 복합교육연구관 건립 사업이 착공됐습니다. 삼척시는 도계업 전두리에 탄광 폐사택을 철거한 부지에 건립하는 복합교육연구관을 내년 7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80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하는 복합교육연구관은 강의실과 교수 연구실, 휴게실 등이 들어섭니다. 복합교육연구관은 도계 캠퍼스 이동 수업과 교양 수업 강의동으로 활용됩니다. 올해 제6회 명주 인형극제 유료 관람객이 지난해에 비해 20% 넘게 늘었습니다. 강릉문화원이 집계한 명주 인형극제 유료 관람객은 5일간 모두 12,352명으로 지난해보다 2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원은 KTX 연계상품 출시 등으로 다른 지역 방문객이 크게 늘었고 프로그램 호응도가 높아져 유료 관람객 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양양군 의회가 5세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본안심사 결론을 앞두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양양군 의회는 성명을 내고 5세 케이블카 사업은 각종 인허가 절차를 밟고 법적 판단을 거친 만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설악산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친환경 케이블카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선 가리왕산 뮤직 페스티벌이 오는 16일과 17일 정선 알파인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기념해 열리는 이번 행사는 인기 가수 콘서트와 영화 상영, 숲속 토크 콘서트, 명상, 캠핑 등으로 진행됩니다. 행사가 열리는 정선 알파인 경기장은 합리적인 복원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선군이 생태관광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이 남한 최북단에 위치한 신석기 시대 고성 문암리 유적의 추가 발굴 조사와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합니다. 고성군은 이달 중으로 문암리 유적의 개발 행위 용역을 추진해 앞으로 2차례 시굴 조사와 정밀 발굴 조사를 수행하는 5차 발굴 조사 용역과 선사유적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고성 문암리 유적지는 지난 1994년부터 2012년까지 4차례 발굴조사에서 신석기 유물과 농경의 증거인 밭이 확인돼 사적 제426호로 지정됐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